우리는 말로 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힘을 주는 말과 힘을 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이의 인생은 빛나는 햇살이 되고요.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합니다. 사람 사이에 막힌 담장을 허물어 주기도 하죠.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용기의 말 한마디, 아픈 사람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변진섭입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정 없는 세월을 보며 흔들리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내가 미웠어. 내가 미웠어. 불빛 없는 거리를 걸으며 헤매이는 너에게 꽃 한 송이 주고 싶어. 들녘에 바라기를 새들은 왜 새들은 왜 날아가나. 바람은 왜 불어오나. 내 가슴 모두 태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오직 사랑.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찾았습니다. 차츰 가을이 깊어가고 단풍도 하나둘 물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빛이 조금씩 발해갈 것인데요.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빛깔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풍들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울긋불긋하고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순수하고 고운 빛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오늘은 세종시마루 시인들의 시들을 소개해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시인들의 시를 이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드는 시기에 아름다운 시를 감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시를 봅니다. 박용주 시인의 은행을 줍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행을 줍다. 박용주. 별만큼 많이 쏟아진 길거리 은행을 줍는데 두 손에 윗도리에 바짓가랑이에 똥냄새 왕등하는데 비료푸대에 담아다가 자근자근 이겨 껍질을 벗기는데 까짓것 벗기는 일쯤이야 일도 아닌데 어떤 것은 지가 알아서 벗는데 은행알들을 물에 잘 씻어 한나절 볕에 말리면 손대기 민망할 만큼 탱글탱글 이쁜데 우리 어릴 때 금값이던 것이 똥값 된 지 오래인데 별만큼 많이 쏟아진 길거리 은행을 줍는데 은행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 배부른 건 은행밖에 없는데 아무 은행장은 연봉이 10억이라는데 은행은 여전히 똥값인데 똥냄새만 왕등하는데 네, 길거리 은행에서 돈 관리해주는 시중은행까지 똥냄새 풍기는 은행을 다 살피셨네요. 요즘도 길거리 은행 나무는 여전히 똥냄새를 풍깁니다. 예전처럼 많이 줍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발에 지천으로 밟혀서 집에까지 그 냄새가 묻어오기도 합니다. 역시 돈 관리하는 은행도 냄새나기는 마찬가지인가요?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심심찮게 터지는 은행들 비리에 돈 없는 서민들은 맥이 빠집니다. 몇백억을 횡령했어도 몇 년간 살다 나오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데요. 하여간 우리나라의 각종 범죄의 양형 기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아주 왕창 몇십 배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볼 시는 성배순 시인의 어떤 폭력 읽어드립니다. 어떤 폭력. 성배순. 낙엽이 수북한 숲길, 쌀이비로 빗질하니 벌레들 몸숨길 낙엽 찾아 분주하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새들은 푸두둑거리고 내 발자국 소리 하나에 온 숲이 허둥댄다. 내가 저지른 폭력에 멍하니 당황해서 흙길을 기는 지렁이 풀숲으로 옮겨주려 하자 내 삶을 간섭하지 말라며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는 지렁이 온몸을 꿈틀거리며 오체 투지를 한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그 지렁이 벌레들에게 온몸을 던지고 있다. 가을길 낙엽 떨어진 길에서 벌어지는 폭력이군요. 그 폭력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생물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성배순 시인의 생태 감수성이 돋보이는 시입니다. 이어지는 시는 손경선 시인의 다리라는 시입니다. 다리, 손경선. 단절된 곳, 떨어져 있어 연결해야 하는 곳에는 다리가 있다. 작은 개울을 지나는 징검다리, 협곡이나 강을 건너고 섬과 섬을 이어주는 크고 작은 다리들. 잦은 왕래가 갈등을 부른다 해도 건너지 못할, 이어가지 못할 단절은 없다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심장을 내어놓더라도 더 뜨겁게 살아가야 하는 생. 사람과 사람은 제각각 하나의 섬이라서 외롭게 독립된 개체라서 조물주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위해 두 개의 다리를 주셨나 보다. 매일매일 사람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야겠다. 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것이 다리이고 길입니다. 수많은 이어짐에는 늘 크고 작은 다리가 존재하지요. 그것은 바로 소통인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도 그런 다리 같은 소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통의 길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죠. 당연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그 속에서 나라는 자신을 올곧게 지켜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속에는 당연히 관계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에 따라 대화의 방향과 관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편안한 상대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마치 자기 사람인 것처럼 자기 기준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단칼에 관계를 끊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어갈수록 피곤한 일만 많이 생길 테니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세종 심화로 시인들의 시를 감상하며 그 속에 담긴 뜻을 음미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인들의 시심을 통하여 그 속에서도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잠시 쉬며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조동진입니다. 나뭇잎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적달한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물결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어둠은 벌써 밀려왔나 거리엔 어느새 정다운 불빛 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라라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서서히 나뭇잎들이 단풍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오라고 하지 않고 가라고 하지 않는 세월은 그렇게 무심하게 잘도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는 속에서 미움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없는 사랑으로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데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자, 다른 시인의 시를 봅니다. 연용흠 시인의 시 너무 무거운 이라는 시입니다. 너무 무거운 연용흠. 읽지 않는 책은 버리기로 했다. 벽장을 채우고도 모자라 방바닥까지 쌓아야 했던 지난날의 명작은 사라지고 퀴퀴하고 얇은 종이장만 남아 취한 창부처럼 방 안에 널브러져 있는 게 싫어서 그냥 버리기로 했다. 보이지 않는, 볼 수도 없는 멀어진 것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다. 같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책이 빠져나간 자리를 낡은 기타가 차지하고 줄조차 없어 온갖 음계 따윈 떼어버린 어두운 구멍 속 세상 밖에 침묵이 담겨있다. 어느 봄날 또 마음이 바뀔지라도 저건 끝까지 놔두기로 했다. 사랑이 끝나고 그를 향한 기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때 미련도 사라지는 것이다. 구석에 한없이 박혀있는 이름들, 다시 부르기엔 너무 낯선 소리가 나지 않는 폐 스피커를 몸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나사를 푼다. 뇌가 나를 버릴 차례다. 저도 며칠 전에 책장을 비웠습니다. 쌓여있는 책들을 감당 못해 잔소리만 듣다가 큰맘 먹고 보지 않는 책들을 모아서 버렸습니다. 한 번씩 방송에서 소개했던 터라 안 읽은 것이 아니라 버려도 덜 미안하지만 왠지 버리는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아마 연용흠 시인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 이어서 보는 시는 오충 시인의 시 삶과 돈입니다. 삶과 돈, 오충. 끝없는 여정의 길, 삶. 여정의 길을 따라 나서는 돈. 간절한 희망의 여정이면서 때로는 불안한 정적의 침묵. 살면 살수록 줄어드는 삶. 가져도 부족한 돈. 채우면 채울수록 부족해지는 삶과 돈. 삶은 돈으로 메꿔지지 않으며 돈은 삶의 부분일 뿐 마음의 풍요 속에 진실한 삶의 의미 느껴지고 진정한 행복은 서로 함께하는 순간이다. 더럽고 짓밟혀도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듯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삶의 의미는 소중한 법. 삶의 이치를 깨닫고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서 가치가 있는 것의 가장 중심은 우리 마음인 것을. 네, 삶과 돈은 불가분의 관계지요.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관계입니다. 돈 없으면 참 불쌍해집니다. 살아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또 돈이기도 해서 늘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자, 다음 시 또 봅니다. 옥빈 시인의 노동의 풍경입니다. 노동의 풍경, 옥빈. 당신의 부푼 기대는 몸을 혹사하게 합니다.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찢어진 채 발견되곤 하죠. 해가 떠오르는 속도보다 빠른 작업을 위해 해가 지는 속도보다 느리게 많은 일을 익혀야 했죠. 설익은 기술은 어설픔에 훈장을 새기기도 하니까요. 망치를 든 뒷모습이 아름답다고요? 풍경은 마음을 적시죠. 앞모습은 위험하거든요. 망치의 무게를 간직한 풍경. 때려치우고 싶은 노동. 하고 싶습니다. 노동이라는 표현은 왠지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린 인간의 뒷모습을 보는 듯도 하고요. 버림받은 삶이 시궁창에서 뒹구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노동은 가치가 제일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저 스스로 사회적 약자인 척 하는데 노동이라는 말을 붙이곤 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는 대학교 강단에서도 마르크스 경제학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 또 봅니다. 유계자 시인의 결구입니다. 결구, 유계자. 시는 하루를 세팅해 놓으신다. 짜증, 한숨, 어둠, 불편, 슬픔, 복수, 불안, 빈곤, 손해, 악연, 두통, 걱정, 갈등, 단점, 미움, 절망, 집착, 핑계, 탈선, 손해, 비관. 어디서든 잡초처럼 잘 자라는 어두운 말들. 사랑, 영광, 새벽, 감동, 노력, 기쁨, 매력, 밝음, 은혜, 성장, 안정, 위로, 존경, 고백, 매력, 장점, 초대, 행운, 감사. 불모지나 황무지 같은 말들. 친구는 풀밭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고 나는 자주 편두통을 앓는다. 자살, 자결, 죽음 같은 말들은 일요일과 어울리지 않아서 너희는 좋은 편을 택해라. 삶 속에서 다양하게 배려해 놓은 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였군요. 인간사 속에 존재하는 희노애락, 그 속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삶을 다시 생각합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양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슬픈
널 사랑했었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종 시마루문학교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유수화 시인의 시집고아원 소소헌 시림에는 이라는 시입니다. 시집고아원 소소헌 시림에는 유수화. 부끄러움이 많은 별이 살고 있습니다. 부초꽃 사이로 반딧불이 사랑놀이 손짓을 하여도 달무리에 문고리를 걸어놓고 있지요. 둥둥거린 하루가 순해지는 시간에 송순 뚝뚝 끊어 빚어놓은 송순주에 용수바가 고인술로 마른 목을 축이는 날이면 구름 뒷자락을 끌어다 반쯤 가린 흐린 낯빛으로 꼬리끝을 살짝 내밀어 흔들지요. 여간에서는 마주하기가 쉽지 않지만 벗으러 오기도 합니다. 주변 머리 없어 연애시 하나 내놓지도 못하고 꾸덕꾸덕 기울던 빗방울이 떨어지면 알을 품고 졸고 있는 가재의 안부만 적어놓고 헤어지는 이래저래 끼리끼리 어울려 살고 있는 송순주가 익어가는 소소헌 시림 여름 한철입니다. 소소헌이라는 시인의 서재에서 시를 음미하는 일상을 표현하셨군요. 저는 오히려 사랑시를 쓰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서재에서 마음껏 시를 한번 써보는 것이 소망이답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또 볼까요? 유준화 시인의 밥 한 끼입니다. 밥 한 끼. 유준화. 그냥 하루가 갔다. 빈손으로 저녁 때 집에 오면 배가 고팠다. 넌 평생 그렇잖아.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TV에서 새터민 여인이 북에 남겨진 가족들을 데려와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이고 싶다 눈물 짓는다. 억울하다고 항변했던 푸념이 복에 겨웠다. 그냥 하루가 갔다는 말은 그냥 밥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이었던가. 네, 밥 한 끼가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때 돼서 배고프다는 푸념을 무심으로 했더랬는데 이 시를 보면서 다시 깨닫습니다. 때 돼서 밥 한 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을요.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이길섭 시인의 봄날은입니다. 봄날은 이길섭. 산근을 잔설 한 조각 떼어내 오일장 가서 튀밥 튀겨와야지. 매화가지에 드문드문 붙이면 그렇게 봄날은 피어나지. 백목련 핀뜨락에서 참꽃 빛으로 물드는 가슴 개나리 꽃담에 눈길 얹으면 그렇게 봄날은 익어가지. 개복숭아꽃 흐드러지는 밤 익숙한 숨소리에 다가오듯 황홀한 달빛 받으며 봄날은 눈시울 불구적적히 물들어가지. 봄날이 오는 모습을 잘도 그렸습니다. 봄이 오는 모습도 가지가지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오는 모습도 알 수 있으면 기분 좋습니다. 예전에는 봄이 오는 모습이 좋아서 어서 왔으면 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늦게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이 먹는 것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시는 이병헌 시인의 물길입니다. 물길. 이병연. 온몸으로 전해지는 통증. 야간에 비명을 달고 병원으로 달렸다. 오줌길을 막고 있는 결석을 부셔야 한다. 급체해서 샛노래진 얼굴도 막혀 역주행하는 하수구도 뚫으면 편안해졌다. 흐르는 대로 흐르지 못하면 어김없이 통증이 왔다. 물길을 막아서는 예고를 모르는 그 무엇. 물길을 막으면 안 되는겨. 물이 흐르는 대로 놔둬야혀. 정작 할머니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생사조차 할 수 없는 큰아들을 놓아주지 못했다. 물이 흐르다 구천동 계곡의 물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은 저를 가로막는 바위 때문인데 몸부림치며 흐르던 물도 시간이 흐르면 온순해지고 잠잠해질 것이라고. 할머니의 염주 돌리는 손길은 숨이 멎는 날까지 이어졌다. 네, 물길이라는 것이 참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곁에 있어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요로 결석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일로 시작을 해서 생각지 못했던 물길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셨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물길입니다. 어디든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해야겠지요. 그 중에 생각의 물길도 덧붙여 봅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선희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몹시 더웠던 여름 때문에 중요한 일상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산행도 자꾸만 주춤거렸고요. 계획했던 일들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또 몹시도 힘들게 가을아리를 하게 될 터인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시를 쓰며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 소개합니다.
이선행 시인의 광장서점길의 추억입니다. 광장서점길의 추억, 이선행. 그날 진눈깨비가 광장을 사납게 휘말아치고 있었다. 그 속을 고개 숙이고 찰박찰박 따라 나오던 너는 손잡고 길게 걷고 싶다며 굳이 더 먼 거리의 광장서점으로 가자고 했다. 너는 강심장 인생을 기원하는 내 사랑을 알아챈 듯 나는 애증의 칼날에 서걱서걱 베이던 날들을 까맣게 잊은 듯 풀린 손 다시 잡고 우리는 바람과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거리를 끌어안고 걸었다. 독서 취향이 바뀌었네요. 내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란다. 순간 추위에 웅성거린 어깨를 공작새처럼 활짝 펼치며 내 손에 펼친 심리학 책을 들여다보다 아들이 나팔꽃같이 웃었다. 서점을 찾았던 아들과의 추억일까요? 은근히 따스한 정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서점은 이래저래 추억이 많이 남는 곳이기도 하지요. 요즘 서점도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책방에서 은근한 사랑도 만들어졌답니다. 다음 시 볼까요? 이선희 시인의 피켓을 들고서입니다. 피켓을 들고서, 이선희. 서늘한 창고 안에서 세월은 더디 갔어요. 어둠 속에서 자라지도 늙지도 않았어요. 밖에서 소란하게 움직이는 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자 안에서 조바심이 쑥쑥 자라났어요. 초조하게 잠이 들고 불안하게 꿈에서 깼어요. 푸석푸석 깨어보면 늘 같은 자리, 죽었는지 살았는지 헤아릴 길 없었어요. 푸드득 부딪히는 스티로폼 관 속에서 썩을 수도 없었어요. 까무룩 깨어보니 세상이 바뀌었네요. 노상에서 우리들은 피켓을 들고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이미 세상의 선별 끝난 상태지만 그는 나를 알지 못해요. 나도 뻔뻔하게 뺀질거리고 싶고요. 오래도록 입은 상처는 빨갱이처럼 단단해졌어요. 몸을 의지했던 상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을까요? 엉성한 버킷리스트를 꺼내 진열을 하다가 잊히는 동안 미안해도 더 이상 얼굴을 붉히지 않아요. 사과할 시간도 없을까봐 덜컥 겁이 나요. 반으로 갈라질 때 까만 멍에 잠겨 도려낼 곳이 너무 많으면 어쩌나 불안에 사로잡히곤 하고요. 제철 지난 놈들이 바쁜 행인들을 향해 10,000원짜리 피켓을 들고 노상에서 농성 중이거든요. 내 지식이 좀 짧은 탓인지 시를 몇 번 읽어봐도 당최 좀 모르겠습니다. 시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말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노점상에 나선 어떤 농작물을 담은 박스가 주인공인지 아니면 그 속에 담긴 어떤 물건이 주인공인지 더 넓게 생각해서 바뀐 세상의 어느 누구를 의미함인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매번 생각의 초점이 맞을 수 없을 테지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시를 소개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부단히 시를 쓰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시의 깊이를 자림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최근에는 세종시 예술인연합회가 새롭게 출발하여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떨쳐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거기에 우리 문인협회도 일정하게 기여를 해야 하는데 잘 협조하고 화합하여 멋진 세종 예총이 되기를 응원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과거를 딛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바로 세우는 일이겠지요. 오늘의 끝곡으로 유지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부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네.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난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네.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